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지난 한 주,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죠. SK 하이닉스가 뭐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었고, 지수 자체도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마이너스 6%, 즉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간 단위의 마이너스 6% 그리고 주도주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외 종목군들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던 한 주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참 지난주 변동성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컸고 또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 그 하락의 폭이 어마무시하게 확대되는 경향을 최근 참 많이 보였는데, 반대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장중 코스피가 거의 플러스 4%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즘의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이 진폭이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셧다운 이 표결, 그러니까 투표가 또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뭔가 윤곽이 잡히고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바로 아침부터 뭐 표결 들어가고 오늘 점심이었죠. 60대 40으로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판은 끝났다. 48시간 내에 이제 하원을 소집을 하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총괄에서 상하원 50%만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그냥 뭐 쉽게 네, 통과시키고 빠르면 수요일 정도 셧다운은 풀리는 상황으로 미국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올려주는 부분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어제 새벽에 트럼프가 이제 대법원 관세 판결을 앞두고 깜짝 깜짝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2,000달러 관세 환급을 배당으로 준다라는 말을 했죠. 딱 그 시점부터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아침에 시가 갭상승에 일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간 시장을 짓눌러왔던 뭐 미 정부의 셧다운 이로 인한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 등 모든 게 참 일제히 좀 풀려버리고 또 상법 개정이라는 또 달콤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강하게 코스피 중심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음, 시장은 무난해요. 제가 볼 때는 무난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급격한 추격 매수만 좀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한 방향이 맞는 쪽에서는 어찌됐든 잘 버티고 또 버티고 하다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SK 하이닉스 관점에서 정말 시장 대비해서 항상 탄력이 높고 시장 대비해서 이 상대 강도가 매우 월등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박스권 매매만 하더라도 올해는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 정부 셧다운 해제 임박에 급등한 시장, 또한 정부 배당 소득 분류과세 25% 하향 가능성에 상법 개정 섹터 일제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정을 체크하고 그 전에 뭐 시세가 조금 더 충분히 나온다면 딱 그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도 엔비디아, 젠슨 황희, 대만, TSMC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리는 반도체를 더 주문했다. 그리고 메타의 이 830조 투자 발표까지 사실상 AI 버블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것이냐? 그리고 AI 버블도 없고 미국 셧다운도 해제가 되면 미 증시는 그냥 정상대로 막 폭등해야 되는 상황이냐? 사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시장은 박스권으로 가야 될까요? 대신 왜 큰 폭락도 없을까요?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단기 낙폭을 확대했던 시장의
지수를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12월 달에 뭐 호재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는데, 첫 번째 호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12월 달에 되면 올 거고, QT를 이제 종료한다라는 부분은 12월 달에 뭐 잠재적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방을 지켜주긴 할 텐데, 두 번째 이 불확실성은 이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판결이 되는 거죠. 관세가 일단은 판결이 나면, 예를 들면 지금 거친 이 세금 자체가 한 10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좀 미만이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단 환급해 줘야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그 돈이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도 이빠이 찍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1차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트럼프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플랜 B로 이제 무역법 들어가지고 뭐 폭력 관세 떼기 시작하면 더 큰 혼란이 시장에 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 시장에 잠재적으로 상방을 단기적으로는 좀 막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관점을 일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양시장 다 굉장히 뜨거운 상승이었는데, 거래 대금은 양시장 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여전히 대금이 뜨거운 상태죠. 두 종목 합계 거래 대금이 계속 8조에서 10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들어갔고요. 코스닥은 뭐 8조 정도 나오나 거래 대금이 그닥 늘지 않는 상태여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 대금이 계속 약간의 감소가 좀 있는 상태다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환율이 좀 많이 내려온 거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격하게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을 환매수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엄청나게 샀죠. 뭐 크게 이제 뭐 SK를 많이 사거나 삼성을 많이 산 것보다도 이 상법 개정 관련주를 쓸어 담으면서 좀 단기 플레이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 시장 고점 대비 양시장 마이너스 6% 하락 보였는데, 오늘 코스피, SK, 삼성전자와 함께 상법 개정 이슈에 힘받은 금융, 지주, 증권, 보험, 생명 쪽에서 일제히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납포가대의 조방원이 조금 힘을 보태며 장중거의 4% 가까운 상승하는 흐름 보이며 3% 마감되었습니다. 하락도 크고 반등도 큰 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미 장을 돌려 세운 셧다운 해제 가능성이 오늘은 상원 표결이 바로 들어가면서 6대4 통과되었고, 나머지 한쪽은 과반 이상만 되면 되니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 해제를 반영하며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국장도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일단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최근 우려감을 키웠던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해소되니 좋은 거고, 그로 인한 유동성이 막혔던 부분에 유동성 공급이 되니 시장은 반등하는 것이 일단 당연하다 보겠습니다. 미국장의 빅테크들 흐름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으나, 일단 봐야죠. AI 버블로는 젠스랑 대만 방문 TSMC 주문됐고, TSMC 회장은 내년 더 좋을 것이다 말하고, 여기에 메타 6천억 달러 880조 3년간 투자한다 말을 했던 부분, 이게 전부 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버블은 투자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그 가동을 못한다, 혹은 막대하게 칩을 샀는데 이 칩을 다 쓰지도 못하고 중고로 막 칩들이 나올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면 폭락을 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아직은 버블을 논하기에는 한참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정박으로 뭐 상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1년간 끌고 온 정박으로 상승했고, 주방호는 납부과대 반등이라고 보고, 나머지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가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 35% 기업에 한해서죠. 일단은 기간적으로 하여금 대규모 코스피 매수를 집행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일정을 알고 봐야 되겠죠. 일단 12월 2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했고, 국회 그 정회 그 국회 회의가 이제 일정이 11월 27일이니까 뭐 이쯤 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빅 이벤트 1년 가까이 끌고 왔던 이벤트가 재료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아마 세론으로 작용하는 혹은 차익 실현 욕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잘 대응하고 그 이후에는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그냥 SK 하이닉스 하나고요. 그리고 기판 쪽은 확연히 이번에 갈렸어요. 대덕전자는 FC BGA 기판에 실적이 늘어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심택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21%까지 좀 급락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좀 보고 했는데 뭐 목표 주가 다시 뭐 73,000원을 쓰면서 우리가 말한 거는 2026년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회사 측에서 사실 2분기 때 실적 발표 때 3분기에 288억의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번 4분기에 가이던스를 160억을 줘서 저는 문제가 됐다라고 보는데 기관의 리포트는 정반대로 막 작성을 하니까 핵심을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심택의 가동률이 올라가서 영업 레버리지 저도 이거를 뭐 제가 직접 공부한 게 아니라 리포트를 보면서 이러한 주변의 내용들을 참고하고 했는데 그 레버리지가 왜 안 나왔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리포트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아쉽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장중에 이제 잘 가던 하나 마이크론도 좀 급락이 나왔는데 이유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뭐 반도체 안에서 계속 순환매는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장비딸에서 뭐 원익 IPS 다시 7만원대 올라오고 이수페타시스 그 외 기판 쪽 다 좋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오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나스닥 상승을 기대하면서 선반영되며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이는데 저는 또 올라갈 때 또 추격으로 따라잡는 게 조금 불안한 것이 오늘 미증시가 이미 장중 나스닥 선물이 1.3%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3. 몇 프로가 상승을 했죠. 그럼 미증시가 2%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요. 폭등이 나와야 내일 갭 뜨고 그 갭에 맞춰서 오늘 올라온 거고 더해가지고 보면 내일 시가가 또 고가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후에 또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은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 섣부른 내일 시가 매수보다는. 자, 그리고 2차전 쪽은 ESS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최근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로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은 뭐 코스닥을 올려야 되는데 오후장에는 뭐 제약바이오를 이상하게 안 올리고 2차전 쪽을 바닥에서 쭉 당기면서 좀 올리면서 코스닥 지수를 당겼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위한 상승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중 NCS가 이 NXT에서 미국 쪽으로 ESS 부품 확대 투자를 위해서 190억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일단은 신고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 신고가 가는지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은 DB하이텍 호실적이 좀 있었는데요. 박스권은 돌파를 시켜놨는데 대금이 좀 부족한 점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LS렉이 이번에 수주한 게 저압에서부터 고압까지, 그러니까 저압에서 고압까지, 그리고 배전반에서 변압기까지 아예 턴키로 빅테크에서 수주가 나온 거라 턴키 형식 수주라 참 좋은 수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수주가 나온 것 같다. 다른 변압기 종목구들 대비해서 참 좋은 수주가 나온 것 같다. 이 정도 코멘트로 넘어가고요. 제약바이오는 주말에 이제 화이자의 이 메세라 인수가 의미하는 것은 노보노의 넥스트 M&A 타켓을 바라보면서 G2G 바이오와 인벤티지 랩이 수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런 말을 전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추천을 못했어요. 아침에 시가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중간에 이제 따라붙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G2G는 아예 좀 들어가긴 했는데 틀려버렸고 인벤티지 랩은 신고가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파하는 흐름에서 들어가서 뭐 이거는 뭐 3, 4% 정도 뛰기 하면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제약바이오 쪽에 한 가지
이벤트가 또 펩트론에서 좀 터졌는데 이게 이게 시장에서 내일 펩트론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가 인수했죠. 여기도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이 당시도 일라이 릴리가 했을 때 펩트론이 한번 흔들렸었는데 그래서 NXT에서 펩트론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1개월 장기 지속형 이 주사 제형의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공이 위고비를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임팩트가 있는 거죠. 상당한 임팩트가 있어서 펩트론이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데 상대방에서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약간 퀘스천이 좀 내일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여전히 제 생각은 제약바이오 쪽은 계속 잘 봐야 되는 섹터고 특히 뭐 기본은 알테, 리가캠, ABL 연내 1, 2회 가량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비만과 메쉬 그리고 플랫폼 이쪽은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 외에 사실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그 외에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차트 보기 전에 보면 지금의 시장은요. 지금의 시장은 그냥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나버려요. 시장 자체가 AI 이 버블론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버블이라에 떨어지면 모멘텀이 나와 그러면 올라오면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투자한다니까 올라가고 또 버블론 나오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AI 관련주, 올라도 AI 관련주 이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해외 증시 좀 보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졌죠. 대비해서 이틀 동안 뭐 오늘 1.5%라든지 2%한 이 정도 오면 2.5% 정도 되겠죠. 하면 초점 대비해서 단기 한 6% 정도, 5, 6%? 5, 6% 정도가 순식간에 상승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거예요. 급락이 나왔어? 그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과정을 거치겠죠. 미국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래서 오늘 내일 올라가면 또 반대로 또 밀릴 수가 있고요. 국내 업종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에 수많은 이 종목군들 지주라든지 삼폭개정 강기 때문에 강한 거고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마감이 돼서 이렇게 올라서 출발하면 바로 이걸 돌파하겠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겠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걸려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좀 약해요. 뭔가 코스닥을 지금 이끄는 종목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냥 약하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의 변곡이 좀 나야 되는데 최근 분명히 수급의 변곡은 존재하더라.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다. 오늘만 조금 느닷없이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제약바이오로 좀 못 간 게 오늘 하루였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봐볼 생각이네요. 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로는 신고가까지 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신고가 넘었네요. 이따 본장 열려봐야 알겠지만은 신고가에서 오늘 음봉 마감이냐 양봉 마감이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샌디스크 낸드 50% 가격 인상했죠. 또 올라가면서 굉장히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 신고가니까 뭐 내일 SK 하이닉스 시가부터 갭 들면서 출발을 할 건데 63만 원을 돌파하면서 갈 것이냐 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45조죠. SK 시가총액과 SK 스퀘어도 묶어서 사실은 계산을 해야 돼요. 40조 플러스
440조니까 그냥 480조라고 잡아야 되니까 마이크론과 격차가 분명히 있다.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우 60조니까 660조다. 여기에다가 삼성생명 뭐 등등등등 엮어서 또 계산해 보면 630조가 아니라 한 700조 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야죠. 우리나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지 않습니까? 지주사라는 개념의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기판에서 대덕전자 호실적을 낸 대덕전자는 신고가 여기까지 좀 올라왔는데 계속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고, 지금 중형 기판 쪽에서는 그냥 대덕이 1등이 된 것 같아요. 과거에 TLB 좀 떨어졌고 신택으로 대장주 갔다가 실적을 까보니까 대덕전자였더라.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뭐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안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 정도로 봐야 되고, 두사는 네, 전체적으로 실적은 떨어졌으나 네, 두산전자의 실적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살아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DB하이텍 오랜만에 호실적 발표와 함께 이 단기 박스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이 NXT에서 만들어 놓은 이 푸른 거탑이 있는데, 보통 이 푸른 거탑을 돌파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돌파되면 위로 올라갈 룸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지 좀 약간 신경을 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를 파고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종목분들이 이렇게 올렸다가 고를 탁 파놓고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 올라가다가 고를 파고 올라가면 폭등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도.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계속 떨어지면 매수 관점에서 혹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 체크아웃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G2G 시가부터 좀 올라와서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상 7만원 돌파할 때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7만원 돌파하고 하는 순간 올라와서 뭐 이건 매매하고 재시고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중간에 좀 뒤늦게 이거라도 좀 따라 붙어볼까 하다가 아닌가 하고 바로 좀 털렸고, 그 사이에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가길래 얘는 박스권이 여기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서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59,000원 들어가서 짧게 먹고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여전히 알테오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 결국 돌파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리가캠, 그리고 뭐 에이벨 바이오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해 놓고 좀 봐야 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략 매도를 했는데 나중에 내려오면 충분히 관심 갖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은 급등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메세라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데요. 어느 구간이 가면 뭐 이렇게 갭을 메우는 자리라든지 왔을 때 일단은 바로 매수보다는 체크를 해 놓고 좋은 종목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LS1랩 NXT에서 좀 상승을 하는데 빅테크 이슈로 좀 올라와서 혹여나 다시 50만원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줄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뭐 2차전 전에서 상한가가 좀 나왔는데, 저는 약간 애매모호해서 이거를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요.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 돌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죽기보다 갭이 안 뜬다면, 왜냐면 상한가 전량이 10만 주밖에 없어서 너무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갭이 안 뜨고 좀 밀려가지고 내려오더라도 한 번 정도, 이게 한 번도 안 풀린 상한가라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말아서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즉 약상 매매 대상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